공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발언으로 오늘 양지수는 반등을 멈추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관련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시장 흐름이 연동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자회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와 양극재 전구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50억 원 규모로 최근 에코프로머티 매출액 대비 21%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약 9개월입니다. 노브랜드가 5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임직원 대상 자기 주식 지급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처분 예상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0일입니다. HL홀딩스가 자사주 무상 출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사주는 47만 193주로 지난 11월 11일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통해 공시된 무상 출원 자사주 전량에 해당합니다. 재단 설립 방식과 시기 등은 추후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열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공시로 전해드린 에코프로머티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4%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회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오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북미 드론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드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컴 위드는 정규장에서 5% 넘는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8% 넘는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과 방산주들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HJ 중공업도 정규장에서 6% 넘는 낙폭을 그렸는데요. 현재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추가 수주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주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새내기주 TDS팜도 정규장에서는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스틸입니다. 장 막판에 상승폭을 키워가며 13% 급등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드론 관련주들이 정규장의 시세를 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전일 일론 머스크의 SNS 계정이 굉장히 핫했었죠. 사람이 들어가 있는 유인 전투기는 드론 시대에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X 계정에 올렸었는데요.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간외에서도 뭐 한컴위드 같은 종목들 좀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드론 관련주들 좀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뭐 내일, 모레, 내일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드론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드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나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드론 관련 종목군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 네. 고점으로 치면 한 300%까지 올랐고 마감으로는 250% 정도의 마감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데이마켓에서는 12% 정도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드론 관련 종목군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드론 관련 종목군들이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게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내일 장 초반에 또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드론 쪽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드론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수혜를 받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기술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드론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군들 자체가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뭐 코콤이라든지 제시언
시스템 네. 같은 그런 기업들인데 시총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할 때 조금은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드론 관련주들 오늘 정규장에서도 시세를 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만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드론 관련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MC넥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4,9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15% 정도 돼요. 15%요? 네,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자율주행 쪽으로 묶여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아직 매수가까지는 안 와가지고 이거를 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쪽으로 오르기도 하지만 오늘 드론 관련주들이 오르니까 또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시청자님 매수가 그 이상까지도 좀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수급만 딱 놓고 보면은 기타 법인에서 굉장히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기타 법인 쪽에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아마 지금 뭐 이슈화가 크게는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별적인 좀 재료가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C넥스가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개별적인 재료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하면 되시고 일단 이제 드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으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긴 했는데 워낙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쪽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쪽에 대한 부분들 카메라 모듈부터 또 지금 현대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들 주요 매출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엔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그만큼 자율주행차들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시간적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결국 자율주행차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MC넥스가 중요한 부분들은 신규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의 다변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니면 지금 기존 거래처도 짱짱한 상황이에요. 기존 거래처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기존 거래처 내에서도 차량 수요가 회복시켜주면서 그에 따른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혹은 이제 모바일 스마트 기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카메라 모듈도 동시에 좀 수요가 회복시켜준다 하게 되면은 원천적인 좀 모멘텀 자체도 좀 좋아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MC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추세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래쪽에 지금 매물도 전부 다 좀 소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밀림이 나온다고 해도 19,100원대는 충분하게 지지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1차적으로 좀 저항을 하게 되면은 앞쪽에 좀 넥라인 돌파 못 나오고 좀 빠졌던 21,000원대입니다. 이게 지금 구간이죠. 21,800원에서 21,200원 여기 구간을 MC넥스가 앞으로 몇 거래일 안에 확실하게 돌파가 거래대금 실으면서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상당 부분 좀 올라간다 하게 되면 28,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는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인지 박스권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C넥스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와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삼성 SDI의 그런 공급 계약 소식 전하긴 했는데 삼성 SDI가 뭐 노스볼트 파산의 뭔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계약?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특히 삼성 SDI와의 계약 금액이 2,050억 정도이고 지난해 매출액 대비했을 때 21% 정도이다 보니까 사실 규모는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 자체도 9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이다 보니까 사실 기간도 굉장히 짧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간외에서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에 대한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추세를
돌릴 정도인가? 그건 또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이슈는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에코프로머티가 추세에 대한 전환을 하기 위해선 결국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호재가 다시 한번 더 나올 필요가 있는데 물론 삼성 SDI가 노스볼트 파산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노스볼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두 번째 지금 아직까지도 2차 전지 내에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 IRA에 대한 노이즈라든지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의 보조금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IRA에 대한 노이즈는 어느 정도 씻어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주지사가 주고 싶다고 해서 보조금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보조금을 줄 수 있냐 없냐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최근 리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 리튬 가격이 추가로 더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도 조금 더 확인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안정화가 되고 바닥 다지고 올라와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리튬 같은 경우에 생산에 대한 양이 굉장히 많아서 좀 제한적인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간에서 3%대로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업황이 돌아서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간에 걸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TK 케미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자세한 내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한해운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한해운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을 처분을 하는 부분들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TK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재무구조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처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 지금 시간에서는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이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신사업 부분들을 뭐 개설을 한다라든지 신사업을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대한해운 주식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차입금을 상환한다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현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간에는 호재로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지금 TK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 섬유 산업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이 되면서요. 폴리 사업부도 이미 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스판 사업부도 이미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폴리나 그리고 스판 쪽에 대한 부분 사업부를 중단했다라는 것은 석유화학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업황이 돌아선다고 해도 이미 사업부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미지수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TK케미칼 같은 경우가 대한해운 주식을 좀 처분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회복을 시킨다라는 일단은 하나의 제로가 있는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 하게 되면 지금 경남 아너스빌이죠. 이 경남 쪽의 아너스빌 부분들이 정당 계약이 일단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정당 계약이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로 매출은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죠.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주력 사업부를 이미 중단을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도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단순 현재 시장에서는 주도적인 섹터가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개별적인 재료에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급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결국엔 기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유지시켜주면서 내일 장중에 갭 상승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 내일 거래일에서 아마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은데 위로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또 강하게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연두를 했을 때는 굳이 신규분들이 TK케미칼에는 매수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저는 기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TK케미칼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저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고요.